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피터 드러커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38가지 질문을 유형별로 정리한 이재규 저자의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입니다. 이재규 저자는 피터 드러커를 연구하고 그의 책을 번역한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피터 드러커에 매료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학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피터 드러커를 연구하고 1992년 12월 피터 드러커와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는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훌륭한 경영학자이며 자기계발로도 유명한 사람이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보통 책 날개 앞부분은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은 피터 드러커의 소개가 나옵니다. 피터 드러커는 작가이자 교사이며 앞일을 생각하는 사색가이고 질문을 잘하는 질문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질문을 잘하는 질문가로 피터 드러커의 면모를 이 책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질문들은 저자가 피터 드러커와 직접 만나서 주고받은 질문과 피터 드러커가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직접 한 질문들, 피터 드러커 자신의 저술에 인용한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파트 1은 가치와 목표, 파트 2는 학습과 탈학습, 파트 3는 강점 관리와 리더십, 파트 4는 비즈니스와 고객, 파트 5는 통찰과 혁신, 파트 6는 기업과 사회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학자로서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 CEO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분이어서 개인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6개의 파트 중에서 파트 1과 2에 질의응답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자의 위치거나 회사의 리더에 있는 분이라면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파트인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궁극적 가치가 결국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가치는 피터 드러커가 기업 교육을 가서도 중요시했던 부분이며 목표 역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 항로를 벗어나기도 하고 배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 있고 중간에 어디를 경유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배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목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목표는 배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우리 역시 목표를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치와 목표 파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책을 읽었을 때 질문 자체로 저에게 주는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죽은 후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터라 이 질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자가 이 질문을 피터 드러커에게 던졌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피터 드러커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며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꼭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첫 번째 파트의 5번째 질문인 나의 묘비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인 이곳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부하로 선택하여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묻혀 있다를 보여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묘비에 어떤 말이 새겨지기를 바라는가? 라는 질문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의미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치와 목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내고
내가 살아가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피터 드러커는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학습과 탈학습은 배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자신을 교사이자 학생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스스로 매년 자신이 잘 모르는 특정한 새로운 주제를 설정하고 배웠다고 합니다. 저자는 피터 드러커가 유명해진 이유를 그가 오래 살며 다양한 주제를 배우고 그것들을 통합하는 글을 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피터 드러커는 더 나아가 우리가 배운 것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존의 기술이나 방법론을 버리고 늘 새로운 대책과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탈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인 주제가 학습과 탈학습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탈학습을 더 쉽게 풀어내면 고정관념을 탈피하라, 인식의 틀을 깨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으로 프리드버그 머천트 뱅크의 창업자 어니스트 프리드버그와의 일화를 말해줍니다. 피터 드러커는 보험회사의 증권 분석가로 있다가 머천트 뱅크로 옮겨 3개월가량 근무를 했을 때 어니스트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는 피터 드러커에게 여전히 증권 분석 업무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어리석다고 화를 냈으며 새로운 직무에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피터 드러커는 화가 났지만 어니스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 이후 피터 드러커의 행동과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맡은 지금 내가 계속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자문하며 일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학자 마르틴 부버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타인의 훌륭한 행동을 배우라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대가도 연습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으로 피터 드러커는 매일 연습하는 피아니스트와 수술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과 의사의 사례를 들으며 성취가 성취를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목표에 집중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비렐름 바카우스에게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음악 잡지의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연습을 한다 라고 이야기한 사례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질문은 늙은 고양이도 쥐를 잡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자주 이야기하는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지식 근로자들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맞이하고 학습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식은 빠르게 진부해지기 때문에 지식 근로자들에게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그 역시 평생학습을 지속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도 질문이 더 많긴 하지만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질문 위주로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파트 5 질문 중 요즘 가장 와닿는 질문 하나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준 문장이기도 하고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꼭 필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피터 드러커는 그가 한 말처럼 미래를 직접 만들어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자뿐만 아니라 지식사회의 사회과학자로서 스스로의 목표를 세워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많은 저서를 쓰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피터 드러커는 지식을 가진 근로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와 해결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한 질문들 외에도 나는 어떻게 성과를 올리는가? 당신은 시간의 주인인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과 인간의 모델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누가 선택하는가? 등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피터 드러커는 나에게 영향을 준 최고 경영학자이다 라고 빌 게이츠도 말했듯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 피터 드러커의 질의응답을 통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무엇이 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